이 우리가 소년원이란 말은 많이는 하는데 이게 일반 교도소랑 어떻게 다른 거죠? 일단 좀 구분해야 될 개념이 좀 있는데요. 네네. 교도소라는 것 자체가 성인 교도소가 있고요. 네. 소년 교도소가 아. 있습니다. 그리고 별도로 소년원. 그래서 세 개가 되는 거고요. 네네. 성인 교도소는 우리가 흔히 하는 교도소입니다. 그래서 성인들이 가는 교도소이면서 지도상에도 표시가 안 됩니다. 뭐 일각에서는 전쟁이 났을 때 적군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면서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게 한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지도상의 위치를 표시하지 않는다.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뭐 어쨌거나 그런 이유로 성인들이 가는 교도소는 지도상에도 표시가 안 돼 있고요. 그래서 뭐 저에게 상담을 해오는 사람들 중에 저희 뭐 예를 들면 제가 아는 분이 어디 교도소에 갔습니다. 근데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. 라고 위치를 물어오시는 네네. 분도 계십니다. 뭐 성인 교도소가 그렇고요. 성인 교도소 말고 이제 소년 교도소라고 이제 소년들이 가는 교도소가 있는데요. 이 소년들이 가는 교도소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중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이 가는 네. 이제 교도소입니다. 그래서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소년범들, 소년 교도소에 가는 소년범들이 그래도 아이기 때문에 좀 더 착하고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. 성인 교도소는 예를 들면 뭐 집시법을 위반했다거나 아니면 명예훼손, 가벼운 명예훼손죄를 저질렀을 때 갈 수도 있는데 운이 안 좋다 보면 가중처벌받고 그러다 보면 갈 수도 있거든요. 네. 근데 소년 교도소에는 굉장히 무거운 죄를 저지른 소년들이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죄질이 안 좋고 좀 흉악스러운 네네.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더 네네. 소년 교도소에 많고요. 성인 교도소, 소년 교도소와 또 구별을 해야 될 개념이 이제 소년원인데요. 소년원은 교도소란 말이 붙어 있지 않고 원이라는 게 붙어 있는 것처럼 네. 사실 이게 학교로 취급이 아. 됩니다. 그래서 법무부 산하의 특수 학교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요. 교복도 있고 그리고 뭐 당연히 24시간 감시는 되긴 하지만 교복도 있고 이제 정규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제 뭐 우리가 뭐 갱생이라고 할 수도 네네. 있고 아니면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그런 교육들을 받고요. 아, 지금 보니까 만약에 진짜 이 현우가 진짜 살인을 한 거였으면 소년원이 아니라 소년교도소에 갔겠군요. 교도소로 갔을 겁니다. 아, 그런 생각이 드네요. 그러면 이게 우리가 소년범 이렇게 교도소만 나눈 게 아니라 혹시 어떤 형법을 적용하는 그 법의 체계도 다른가요? 예, 일단 소년범의 경우에는 그 성인에 비해서 좀 가볍게 처벌을 하게 돼 있는데요. 이게 소년법을 보면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소년법에 따라서 좀 더 가볍게 처벌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규정이 되냐면 일반적인 형법을 보면 살인죄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 일반적인 네. 형법을 보면 뭐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,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.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소년법 같은 경우에는 5년 이렇게 판결이 되는 건 아니고요. 네. 장기, 단기 이렇게 두 개로 나옵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소년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장기 2년, 단기 1년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데 네. 이 장기와 단기의 차이는 뭐냐면요. 단기는 최소한의 형입니다. 그래서 최소한. 모범적인 수용 생활을 했을 경우에는 딱 요선까지만 살면 그 다음에는 곧바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고요. 네. 모범적인 생활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장기로 정해진 형까지 거기까지 이제 살고 나와야 되는 건데요. 이거와 또 별도로 우리가 이제 소년범이 좀 더 가볍게 처벌된다는 점은 사형이 규정된 범죄들이 있습니다. 뭐 살인죄도 그렇고요, 뭐 내란죄도 그렇고 사형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소년의 경우에는 사형이 규정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최고 15년형까지만 선고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.